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서 진짜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은 내용인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구독도 하시고 또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네. 또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네. 뭐 이렇게 들으셔서 알 텐데 또 슈퍼챗 계속 쏘아주고 계십니다. 국장은 슈퍼챗만 관심이 보여요. 없어. 네.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예. 오늘 지금 서울 시내에 이제 저희 시사인 이 629호가 깔렸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소식이 책이 동나고 있어서 네. 오늘 지금 약간 구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내일 이제 서울 전 지역으로 네. 이제 시사인이 가판대 깔리고요. 전국적으로 또 깔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현상을 보는데 조기에 좀 품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좀 공급하려고 하는데 저희 예상을 벗어나서 지금 너무 그래요.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3권 챙겨줬습니다. 낙권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저희 전자책 구매는 무한대로 가능하니까 그럼 장희로한테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사주시면 되고 네.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우리 장희로 기자를 더 좋은 기사 쓰게 하는 길은 네. 이번 기회에 정기 구독해 주시면요 저희가 좋은 기사로 답변을 하고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도. 근데 처음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정기구독 얘기. 그래요. 네. 그거 어떡하겠어요, 현실인 것을. 아니,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검찰 개혁이 현실이듯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에요. 네. 독립 언론 시사인,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감찰을 강화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얘기도 했고. 네, 사실 보면 이제 감찰.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검찰 독립이라든지 개혁이 참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로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흔히 사람들이 검찰 개혁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바꾼다라는 의미는 그쵸. 되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제 검찰 독립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 검찰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안 하는 건 아니냐,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요 문제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이제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 인사, 네. 예산, 그다음에 사건 지휘 감독권 행사는에 대해서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외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에 의해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또 조 장관님 말씀이셨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핵심인 거잖아요. 이게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네. 그걸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조 장관이 생각하시는 거는 미국처럼 이제 검사장 직선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직선제를 하면 인사랑 예산을 잘 이렇게 검사들이 스스로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정치적인 문제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네, 노무현 네.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검사장, 네, 네. 검사장을 직선제, 예를 들면 교육감사관 하듯이 네, 네. 뭐 뉴욕주 검사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제를 해서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하기에는 조금 이제 바꿔야 될 법안도 많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때부터 무르익었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건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이 단계를 넘어선 이후에 그쵸. 또 그 큰 그림으로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검찰 독립은 또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문제인데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서 계속해서 통제가 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내부에서 통제가 되게 강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뭐 시사인 안에도 시사인의 조직 논리가 있고 네, 어디나 네. 마찬가지인데 검찰 안에서도 뭐 이런 사람이 진짜 검사다 이런 것 논리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검사들은 그러니까 튕겨 나오고 소외되고 그쵸. 이러면서 어쨌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승진하고 잘 나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외부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뭐 어디
떨어진 조직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직이 아닌데. 예. 권한은 많고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권한을 많은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번에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너무 좀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은 약간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통제를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내압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검찰은, 검사들은 이제 지금 검동설주의자들은 똑같습니다. 이게 밖에서 무슨 발언만 하면 외압이다. 네, 뭐 이런 네, 식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연약하신 분들 같아요. 개혁해 하면 네. 그거 우리 이- 건들지 마 약간. 이 검동설주의자들의 논리 중에 허점 중에 하나가 보면 본인들 조직 안에서 내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인검사도 그렇고 서검사도 그렇고 이제 SNS 쓰는 거 보면 그런 부분 얘기하거든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문구상으로는 사라졌지만 네. 사실상 조직 논리 안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형사부 검사들은 검찰청을 회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검찰 문화 안에서 또 개선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인 거죠.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네. 어쨌건 이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이렇게 대두됐던 거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왜 아이들이 아까 저번에 우리 고지국장도 얘기했는데 학교 다닐 때 법대 가고 뭐 이런 거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검사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검사 되겠다고 이렇게 말 많이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정직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개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있죠. 문제는 이제 너무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검사 윤리에 문구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객관적이어야 되고 피의자 인권은 다 아니 보장해야 사실 되고. 윤석열 총장 취임사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 취임사를 다시 한번 되새긴 건 제가 국장편지에 썼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얗게 자랑이고 아니 조금만 출입해서 알아요. 이 아니 정도. 나는 저거 시사인이 무슨 백과사전 같아. 조금만 출입. 시사인이 꼼꼼히 찾아보면 다 있네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검찰 독립과 관련해서 지금 한번 짚어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이제 특수부를 너무 키운 거 아니냐, 너무 키운 거 아니야. 정부가. 이제 이게 적폐 청산이 굉장히 큰 과제였기 때문에 네. 이걸 청산하느라 오면 특수부에게 많은 권한을 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제 조국 장관도 이제 공감한다. 네. 그 지적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이전보다 특수수사 부분이 확대됐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 전제는 특수부 수사 문제 관련해서는 가족이 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신 게 있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걸 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수사를 키웠다 말았다라고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과거 정권의 어떤 적폐 같은 거는 또 청산해야 될 과제니까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이제 장관도 지적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먼저 검찰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별수사팀, 특수부 검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꾸려진 거고요. 그리고 특검팀이 공소제기에서 거기 공소제 재판에 넘긴 사건도 있고 추가 수사할 때 사건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또 특수부 검사들이 했죠. 그래서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 1, 2년은 당연히 이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특수부 검사들이 좀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기였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서 2016년 촛불 유권자, 촛불 시민들이 들었던 첫 번째 구호가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수사가 이제 일단락됐기 때문에 검찰 개혁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요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강대해진 특수부 검사들 그리고 특수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특수부 수사통, 특수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 사실상 지난번
인사권 때 특수부검사들이 많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조금 맞물려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장관도 바뀌고 민정수석도 바뀌는 그 권력 공백기 상황에서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검찰총장이 인사권에 대한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있고 조국 장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특수부 수사 제도를 좀 그러니까 법안을 고치는 문제도 네. 있지만 법안을 손대지 않고라도 특수부 수사를 줄일 수 있는 장관의 권한으로서 이 부분은 뭐 본인의 사건이 끝나면 네. 뭐 그때 또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정책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언급했던 게 형사부랄지 공판부에 대한 강화, 검사들을 좀 강화해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형사부 사건입니다. 맞아요. 교통사고랄지 뭐 네. 사기 사건이랄지 뭐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민생과 관련된 수사 이런 형사부를 좀 강화, 특수부 쪽에서 빼서 뭐 이런 네. 얘기는 좀 하시는. 그렇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요즘 이제 많은 눈과 귀가 검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호혜편 두 번째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묵직한 검찰 개혁의 문제, 또 조국 장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함께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가벼운 이야기로 또 네. 정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임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참 SNS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네. SNS를 계속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저도 이제 트위터를 되게 즐겨 사용하는 네. 사람으로서 사실은 기자간담회 때 SNS 계속 하시겠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직접 하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했어요. 지금 올라오는 거는 이제 본인 기사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지도 올라오긴 있군요. 네, 오늘도 이제 저희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근데 하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뭐 여전히 직접 올리고 있고 이게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예전처럼 뭐 개인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 올라오는 기사들이 이제 공식 입장 중에서 네. 이제 기사화된 것들 법무부 원래 소개가 잘 됐거나 뭐 전문이 실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내부에서 개혁 동력을 못 찾기 때문에 약간 외부의 힘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더니 예리해요. 일단 뭐라 하시던가요? 일단 자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무부나 검찰 내부 사람을 뭐 제쳐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조국 장관 생각할 때는 국민이랑 주권자에게 있고 그 점에서 본다면 법무부 활동을 알린다는 건 의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도는 알리려고 한다라고 직접 알리려고 한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네. 본인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하세요. 보니까 네. 본인이 하시고 딱 감이 와요. 오늘 저희 기사를 링크를 걸으셨던데 이왕이면 저희 홈피 주소로 다음 주소를 이렇게 하셨대요. 네, 네. 다음 주소. 제가 이왕이면 우리 홈피 주소. 잠깐 쉬시면서 댓글 네. 관리를 하세요. 우리 홈피 주소. 이왕이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또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관심을 놓치지 않는 게 장관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가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희가 인터뷰할 때 뭐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이고 현재 그렇죠. 진행되고 있어서 네네네. 약간 뭐 질문하더라도 답변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네, 근데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공식 질의서에는 이제 뭐 사진 질의서에는 요 대목은 또 일부러 뺐고 현장에서 네, 한번 물어봐라. 네. 자기가 장 기자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실 수도 있는데 소외감이 좀 그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굉장히 이거 되게 궁금해요. 네, 좀 네. 얘기를 하셨어요. 장 근데 기자가 뭐 몇 아시겠지만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포털 검색창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어에 조국 사건 정리라는 게 뜬다. 근데 그게 정리가 필요할 만큼 수사가 굉장히 좀 지나치게 길게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임 장관도 좀 우려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그날 저희가 인터뷰한 윤석열 총장이 외부적으로는 처음으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수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조국 장관의 그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서 이게 좀 사상 최초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1시간 그러니까요. 70여 곳 압수수색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 총장도 이제 절차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제 질문지에 따로 이제 사전 질문지에 넣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조금 염려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신 거는 이제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하면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검찰과 제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다툼은 사후 형사 절차에서 해결돼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좀 가족 이야기를 하신 건데 네. 본인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자 집안의 가장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 특정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잘했네. 아유, 잘했네. 업무를 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다. 궁금해. 그런 게 네.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때 저도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었는데 지명됐을 때는 이런 상태의 노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다고 본인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될 줄 네. 예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말할 때 조금 슬펐는데 네. 되게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제가 원래 구상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예. 근데 이제 문명론자는 아니지만 이게 뭐 자기 업보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굉장히 나쁜 조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나쁜 조건에 있고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불편한 걸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적 행보를 할 때도 즐겁지가 않고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나오잖아요. 네, 또 네.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다 나와서 네, 이제 네, 네. 일정마다 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진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 관련해서는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라는 말을 2번 연속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 표지에 굉장히 인간적인 네. 고생을 하셨네요. 죽을 힘을 다해 검찰 개혁하겠다는 게 이제 요 소에 밝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검찰 개혁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저가 이제 요 개인 마지막 이제 조 장관 마지막 소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거예요. 제도화. 결국에는 제도화다. 제도화가 생명이다. 네. 검찰을 조금 출입했던, 조금 취재했던 제가 보더라도 약간 제도화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게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려면 제도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명박 검찰, 박근혜 검찰 봤잖아요. 역진합니다. 거꾸로 네. 갑니다. 이거 막으려면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채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둬서 실패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네. 제도 개혁 없는 검찰 개혁은 미련한 짓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검찰 수사가 뭐 아마 조국 장관 가족 그리고 조국 장관까지 아마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겠죠. 네.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 수사 발표를 할 거고 그런 수사 발표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선출되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과 공론장과 이야기를 가정에서 술집에서 동료들 사이에 거리에서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스스로 말했듯이 검찰 개혁은 조국을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했고 본인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으로 가야 된다. 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을 만드는 거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유권자,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공감대를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익힌 거는 그거였고, 그래서 이번 국장 편집 때 그냥 마지막, 깨알 정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한 문장은 그거였습니다. 2009년 시대 정신은 검찰 개혁이다. 이걸로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받아보시게 될 629호 시사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인터뷰.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 그 어떤 것인지, 뭐 지금 이제 구제국장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꼭 굉장한 인내력과 절제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실 저는 기자간담회 때 11시간을 버티신 게 대단하다고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나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약간 사이드 질문으로 했던 것 중에 혹시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제 드시는 거 뭐 있으면 저 좀 알려달라고 제가 했더니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셨대요. 지금은 요즘은 바쁘셔서 못 하시는데 네. 그래요. 체력 관리는 운동으로. 그 모든 것으로 지금 이제 견디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건 뭐 개인으로 보면 놓고 싶은 일이지만 그렇죠.
공인이기 오로지 때문에. 머릿속에는 이름이 조국. 이름 아니십니까? 조국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네. 썰렁한 아줌마 개그야? 아니요. 좋았어요. 선배 좋았어요. 이걸로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계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사인을 통해서 직접 한 줄 한 줄 그분의 생각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그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자책을 전자책 통해서 구매 다시 한번 좀 하시면 안내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책도 많이 못 찍었으니까. 아무튼 내일부터 서울 지역에 이제 반품 풀리는데요. 좀 구독하고 싶은 분들은 좀 서둘르시는 게 좀 품절 좀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늘 강조하지만 좀 이번 기회에 정기 구독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구독했지만 좀 한동안 좀 네. 멀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기사로 보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정기 구독이 조금 힘드시다 하면 또 후원도 그러면 이제 장희로 기자가 또 열심히 후원금으로 또 탐사 보도도 하고 네. 좋은 기사 쓸 겁니다. 내일 저희가 여기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도 내일 촛불 집회 나오신다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나경희 기자랑 오늘 지금 방송 도와주고 있는 저희 이제 디지털 인턴 기자들이 내일 네. 현장에 나가니까요. 만나시면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좀 중요한 인터뷰는 장희로 기자하고 뻗치기는 나경이 기자가. 네, 저도 인터뷰. 경위 연차 때 저도 이렇게 있었어요. 앞으로 자꾸 그런 검찰스럽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수사는 수사고 네. 뭐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지만 수사는 수사고 아무튼 또 다른 한 축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정말로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네. 것인지 본격적으로 이 방송 보신 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생각 나눠 주시고 저희 또 앞으로도 기사에서 이 부분 또 계속 다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어떤 권력기구도 온전하게 그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그게 민주주의의 어떤 작동 원리라고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힘이겠죠. 주권자의 힘을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은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쓰고 있는 그 조직은 개혁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힘은 역시 여러분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주권자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또 작은 촛불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살다 보면 예상된 시나리오처럼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이번 일만큼은 검찰도 국민들이 지금 이미 짐작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이 각본이 쓰여지지 않기를,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합니다. 더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정중한 표현이에요. 멋있어요. 네. 제가 오늘 시사인 뉴스의 이면을 읽는 시사인싸 호혜편 여러분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슈퍼챗을 통해서 시사인을 격려해 주신 분께는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알았어. 하려고 그랬어요. 사연사 팀장님. 네, 알겠어요. 저를 믿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기자들이 하면 좀 떨어지잖아요.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은 여러분의 애정의 표시입니다. 열심히 발로 뛰는 정직한 언론,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언론, 시사인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정기 구독도 필수입니다. 호혜편이 계속 나갈지도 모르고 한 2주라고 하면 나도 비상이네. 그렇죠? 우리 또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우리가 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토론 좀 합시다. 밥 사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